예,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세계는 변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정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 아, 일상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자연의 모습이나 산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나다, 동일한 나다. 뭐 더 나아가서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동일한 나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철학에서는 이제 한편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는 이제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이해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제 파르메데스 같은 철학자는 그 고정성, 불변성을 중심으로 그런 자연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사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만물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 예. 그 판타레이 뭐 그리스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은 당신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가지 못한다. 새로운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강물이 이미 흘러갔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강물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 버렸다고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일한 강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든 것은 운동 속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자,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나뭇잎이 지기도 하고 또 그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나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변화, 운동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변화의 중심을 두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던 것도 이제 내일이면 사라지고, 어제 있던 것도 오늘이면 또 사라지고, 또 없던 것은 또 생겨나고, 이런 그 자연의 모습에 더 중심을 두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 한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의 세포를 보면은 자,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매일매일 뭐 그거를 지각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포가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1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서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또 그 낡은 세포가 사라지고 이렇게 교체되고,
그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얘기하는 그 판타레이, 한 번 들어간 가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는 그 문제는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변화만이 있느냐, 자연 속에는. 그 변화만이 진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것은 그런 변화만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만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변화성 속의 통일성,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강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변화하고 새로 생겨나고 교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도 바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볼 때 자연은 자연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의 모습은 끊임없는 그 대립과 갈등, 긴장, 그 변화죠. 변화성 속에 존재하지만은 동시에 그런 대립은 그 통일성의 그 통일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립과 갈등, 변화, 그러면서도 동시에 통일성,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변화와 대립과 갈등만이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인 자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이 자연의 모습을 볼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립돼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교체되어 나가고, 하면서도,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된 통일성이 아니라, 그런 대립과 변화 속에서의 통일성,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어떤 통일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자연은 사실상 일자가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일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the one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신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원래 신은 일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에서 그 만물이 다 이제 생성돼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만물이 생성이 돼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 만물은 사실상 일자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보자면은 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의 세계는 바로 신이 창조한 것인데, 신은 그것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고 또한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가 만약 신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 만물은 서로 대립되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누에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누에는 이제 그 비단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누에는 이제 그 뽕잎을 먹고 자라는 벌레, 큰 벌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에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은 어린 알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어린 그 애벌레로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큰 누에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누에가 됐다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가 뭐 우리가 가끔 뭐 맥주집에서도 먹습니다만 그게 바로 누에에서 나온 번데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번데기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누에 나방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럼 우리가 이 누에 일생을 보면은 알에서 애벌레로 그 다음에 번데기로 누에 나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겉모습은 상당히 그 많은 변화가 있죠. 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애벌레라고 하는 것,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큰 누에가 된 것,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된 것, 그 다음에 나방이 된 것. 그럼 이게 그 순환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누에의 한 살이다. 하나의 누에의 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과정을 거치고 또 통일된 그 질서 속에서 그렇게 변화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애벌레하고 번데기 그리고 나방은 다른 것인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은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다고 보이질 않죠. 동일하게 보이질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다양성, 변화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서로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하나다. 또는 하나의 그 질서 속에서 변화해 나간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만물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변화하는 것만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물론 만물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변화와 차이성 속에 동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은 그런 그 차이성, 변화성 속에서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변화성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무 한 그루가 하루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나무로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차이성 속의 동일성, 변화성 속의 지속성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대적 지속성이다. 이 상대적 지속성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사물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어서 자연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변화와 차이성 속에 있는 동일성이라고 하는 점 또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점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 지속성이다. 그러면 자연 만물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바로 이제 상대적 지속성이다. 그럼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밖에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습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그 세포들이 교체되고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나의 모습은 뭐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상당히 많이 변화함에도 변화가 있었고 달라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나는 동일한 나로서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할 때 이제 상대적 지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자연의 그 본질적 모습을 불의 모습, 예, 그러니까 불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만물의 상대적 지속성을 이제 불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불의 서로 다른 측정량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은 보다 많거나 보다 적은 비율로 불이 붙거나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의 모습이 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뭐 불이 적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적게 타오르기도 하고 불이 많이 타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연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의 모습에서 보자면은 그 생성, 자연의 그 만물이 생성돼 나오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 생성됐을 때는 이제 불의 측정량이 적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장 변화하고 뭐 그러면 그 측정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멸을 하면 그 불의 측정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연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그런 불의 모습으로 자연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주에 숨겨진 조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신의 지혜다. 이 세계의 만물을 운행해 나가는 앞에서 얘기한 일자, 곧 신의 지혜. 그래서 그 신의 지혜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성장 변화하고 소멸돼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신의 지혜는 그 모든 사물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면서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그래서 변화성 속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그 신의 지혜고, 그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우주에 숨겨진 조율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지혜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이 유지되어 나가고 만물이 소멸되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다. 이렇게 봤던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자연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인간의 삶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인간의 삶의 질서는 바로 이런 신의 자연적 질서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바로 신의 모습의 축소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자연을 이렇게 질서 있게 변화해 나가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봤던 것입니다. 자, 신은 결국 우주이성,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하고요. 로고스는 이제 그 자연 질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신은 우주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고 자연을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성,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고 사유하는 힘이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바로 신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런 신처럼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